소송을 하지 않았어도 위에서 언급했었죠. 아내들에게 이혼을 종용했을 남편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물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이건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도대체 뭘 반드시 하라고 하는 거야? 이 생각하신 분들 계시죠? 아니면 눈치가 빠른 분들은 상간소송 말하는구나 하고 눈치를 챘을 겁니다. 정말 지겨울 수도 있는 주제지만 근래에 들어서 요즘 상담을 하거나 카페 글에 자주 올라오는 내용이 상간소송을 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된다. 지금이라도 소송을 해도 될까요? 소송을 하니까 납작이었던 남편의 행동이 확 달라졌습니다. 소송하면 남편이 돌변할까봐 무섭고 남편에게 피해가 갈까봐 두렵습니다. 등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대본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진짜 실시간이거든요. 오늘 토요일이고 저녁입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카페에 게시물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해당 게시물의 제목이 상간소 안 한 병신 여기 있어요 입니다. 진짜 신기하죠? 오 마이 갓. 네, 개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대략 제가 개인정보가 나오지 않도록 정리를 해보면 합의를 하고 후회를 한다. 합의를 하신 분 같아요. 상간소송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상간소송을 반드시 해라. 할까 말까 고민을 한다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천만다행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송을 해서 상간녀가 받아야 할 고통까지 그냥 본인이 그냥 짊어지고 가는 기분이었고 상간녀에게 해방감을 주었다. 라는 생각이 미칠 것 같다. 상간녀에게 풀지 못했던 분노를 주체기인 남편에게 계속 쏟아붓게 됐다. 그리고 소송하는 과정들이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그런 과정을 밟아가면서 외도에 대한 분노라던가 이런 걸 털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신 거 그거 사실 맞거든요. 왜냐면 외도에 대한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절대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륜을 저지른 인간들은 대가를 반드시 치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다고 본인은 이제 합의를 하고 그들이 아무런 타격이 없었고 돈으로만 해결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혹여 상간소송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어금니를 꽉 깨물고 내 손에 똥을 묻히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손에 똥을 조금 묻히더라도 후회하지 말고 상간소송을 하시기를 응원한다 라는 내용으로 적어주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이 아내분이 타이밍이 절묘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늘 소송을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절대 합의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해당 글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 합의를 하신 분들은요 미치려고 그럽니다.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50대 후반, 60대 초반 이런 아내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전화가 와서는 내가 상간소송을 못해서 지금 널브러져 있어요. 우울증을 10년간 앓았어요. 내가 합병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이라도 이제 상간소송을 너무 하고 싶다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내분 기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10년이 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날로부터 3년, 그 일이 있은 후부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송 안 됩니다. 그냥 포기하시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왜 그때는 소송을 안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뭐 애들도 어리고 남편을 용서하고 집안 시끄러워지는 것도 싫고 다 그냥 잊어버리고 잘 살아보자고 핸드폰도 바꾸고 심지어 이건 진짜거든요. 남편하고 아내 핸드폰 다 망치로 깨부신 적도 있어요. 바보짓이죠. 그래서 버리거나 증거들을 모조리 남편 앞에서 당신 믿고 살 거야 하면서 삭제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불과 한 5, 6년 전처럼 옛날처럼 소리 지르고 상간녀 주워 패고 동네 창피 다 죽고 다 할 수 있다면 혹시라도 그렇게라도 했다라면 상간소송을 안 해도 그렇게까지 억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 박서를 내고 나서야 이제 발을 뻗고 잠을 푹 잘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정말 예전에는요. 그런데 소송조차도 하지 않는 분들이 뭐 그렇게 강단 있고 멋지게 박살을 내고 상간녀를 패고 아작을 낼 수 있겠습니까? 소송을 하지 않는 분들은 제가 다는 아니지만 나눠볼 때 회피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걱정이 많거나 불안감이 큰 분들 그리고 평소에 남편의 눈치를 보고 살아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데가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었
있었던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바로 상간녀 소송이거든요. 여러분들 힘들지 않으셨어요? 잠도 못 잤죠? 눈알을 뻘개졌죠? 살은 쑥쑥 빠졌죠? 맨날 맨날 울었죠? 왜 이런 일이 생겨서 애들 케어도 잘 못했죠? 널브러져 있었죠? 이거 진짜 여자로서 자존감 훅 무너졌죠? 정신적인 고통이 말도 아니게 많습니다. 그건 당연히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정신적 피해뿐만 아닙니다. 증거를 잡느라고 쓴 돈들, 경제적 손실도 엄청납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 그걸 망설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요. 외도 상황을 잘 정리하신 분들,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 빨리 6개월 이내 해결하신 분들 그냥 소송 직진했습니다. 그러면 상간소송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간자를 벌 줄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패거나 육하거나 이거는 나중에 형사고소 당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소송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버리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은 뭐 상간소송이니 뭐니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내 인생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너무 무섭고 두렵고 멀게 느껴졌던 걸 내가 해야 된다는 게 되게 부담감이 컸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돈 2만원 3만원 못 받아도 소송하고 이런 세상이거든요. 소송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일단 버리십시오. 세 번째, 남편의 진짜 속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 정말 키포인트거든요. 소송 같은 거 안 하면 남자들이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고 6개월이고 7개월이고 8개월이고 9개월이고 그냥 집에 되게 잘하는 척을 해요. 근데 소장이 도달했다. 이 사실을 상간녀한테 듣게 되면 얼굴이 싹 변합니다. 집을 나간다. 생활비를 끊는다. 이혼하자. 그게 진짜 남편의 속마음이고 그 속마음을 통해서 상간녀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소송을 하면 남편이 이혼할 거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남편이 이혼하자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겁만 주기 위하고 이혼할 생각은 없지만 소송 취하를 위해서 겁만 주는 경우가 있을 거고 정말로 이혼할 사람이라면은 소송을 안 했어도 아내분한테 소장을 날렸을 겁니다. 그리고 소송한다고 하면요 진짜 끝낸 경우에 남편들이 소송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 분노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그 분노의 감정을 해결을 해야 하지만 합법적으로 또 소송이라도 하고 나니까 타격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감정을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한테 내가 내 감정을 풀어야 나중에 부부관계 회복할 때도 분노가 어느 정도 해결해야 더 잘 부부관계를 잘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합의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합의를 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특히 통고장 날려서 소송 하기 전에 합의서 작성해가지고 제가 합의는 뭐라 그랬죠? 돈을 받는 대신에 저희 손발이 묶이는 거라고. 그리고 위약벌 넣었습니다. 구상권 청구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추가 증거 새로 찾기 힘듭니다. 정말로. 특히 위약벌, 물론 요즘에 위약벌 같은 걸로 해서 잘 된 경우도 아주 극소수고 금액은 큰 경우가 몇 번 있었지만 사실 두 번째 소송을 할 때 그들이 첫 번째 소장에서 증거 잡는 방법을 개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들 수 있고요. 합의는 그래도 조정이나 하해 권고는 법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정조서라던가 화해 결정문 이런 거 가지고는 판결문과 같이 동일하게 압류라든가 그런 법적인 절차를 진행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판결문 주문에 있는 내용으로 불륜 행위를 생각할 수 있고 잘못했으니까 패소했구나, 잘했으니까 승소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조정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예전에 법리를 잘 몰랐을 때는 법을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서로 잘잘못이 있나 보다, 그래서 합의를 했나 보다, 서로 적절하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닌 합의는 정말로 뭣도 아닌 겁니다. 특히 통고장 보내지 마세요. 왜 우리가 걔네들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까? 저는 안 보낼 것 같아요. 일곱 번째, 소송 기간이 상간녀가 괴롭게 만드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들이 보통 저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원고인 우리도 잘못이 없는데 상간 소송 기간 동안 신경을 엄청 쓰잖아요. 그런데 상간녀는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를 나쁘게 한 가해자이고 그리고 피고입니다. 우리가 원고이고. 그런 경우에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은 타격감이 있고 불안하겠죠. 우리가 언제 소장을 들고 언제 판결문을 들고 나타날지 모르니까 마음 편하게 해주지 말고 고통스럽게 해줍시다. 여덟 번째, 금전적인 손실은 상간녀에게 큰 타격을 입힙니다. 여러분들 통장에 일반인들이 2천만 원, 2,500만 원, 1,500만 원 넣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하겠지만 쉽지는 않거든요. 대부분이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을 가지고 하고 대출금을 갚기
받기에도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물론 우리들의 고통에 비하면 적은 택도 없는 금액이긴 하지만 2천만 원 전후의 돈은 적은 돈은 아니고 금전적인 손실은 분명히 상간녀에게 타격을 입힌다고 생각합니다. 9번째, 대한민국 법원에서 불륜을 인정한 판결문으로 알려나가기가 가능합니다. 물론 직계 같은 경우에는 판결문을 보내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회사 사내 불륜인 경우에는 사내 신문고라던가 이런 데 제보도 할 수 있는 거고, 판결문에는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더 활용하기가 쉽겠죠. 10번째, 판결 이후에도 관계가 끝나지 않으면 재소송도 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은 재소송은 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판결 이후에 끝나지 않는 경우는 재소송. 세 번째 소송까지 간 경우는 삼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삼소송은 제가 한 번 봤나 못 본 것 같기도 한데 한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많은데 실행까지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남편이 가출을 해서 그 가출 기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최소 뭐 2년 있을 거잖아. 2, 3년 이상. 그런 경우에 뭐 좀 파탄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뭐 소송해서 판결금을 이미 2번이나 받았기 때문에 금액이 다운될 수도 있고,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1번째,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기각에 상간소 판결문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상간소 판결문이 없어도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아니면 유책 사유가 있다라는 걸 증빙만 하면은 이혼 청구 소송 기각이 되지만, 판결문 그리고 그 사건 번호 자체가 기각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겠죠.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거기에 기재된 내용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상 11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소송을 하셔서 얻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걸렸을 때는 대부분의 유책 배우자들이 본인 스스로 관계를 정리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상담 경험으로는 그렇게 단칼에 칼같이 외도 관계를 정리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아내들은 철석같이 믿고 상간소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하는 저를 보면서 왜 저래, 캔디는 자꾸 상간소 하라고 난리를 치고 난리야. 내가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려놓고 남편을 믿고 잘해주는 내용의 방송 유튜브를 얼마나 많이 봤는데, 저렇게 무식하고 지독하게 소송하면 남편이 질려서 이혼한다는데 왜 저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속으로. 네. 근데요, 소송을 한다고 질려서 이혼을 한다라고 하면 아직 상간녀와 끝나지 않은 것이고, 소송을 하지 않았어도 위에서 언급했었죠. 아내들에게 이혼을 종용했을 남편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거에다 그냥 기본이다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화장을 할 때도 로션 그냥 기본인 것처럼 상간소속은 그냥 기본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불륜 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 눈치 보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상간소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누굴 위해서요? 저 자신을 위해서, 본인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